안녕하세요. 아임터뉴스 임병도 기자입니다. 부산의 이슈와 정치를 이야기하는 부산인. 오늘은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과 함께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제 옆에는 이성한 정의당 부산시장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깨닫는 보리자루 이성환입니다. 그 밀고 있는 멘트에 아유, 자꾸 올라오는 영상을 봐도 제가 별로 이렇게 뭘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원래 같이 진행하는 사람은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원래 초대 손님이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고정 출연이에요. 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무보수로 출연할 수 있는 매주 성실하게 나오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 대변인이 부산에 또 빠꿈이라서 그렇죠. 예. 선배님이 되셔가지고 이 후배를 키워주실 생각은 안 하시고 자꾸 선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말씀만 좀 줄이시면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원래 말 많이 못해요. 원래 이게 나오시는 분들이 말이 워낙들 그렇죠. 많으셔갖고 한입발식들을 다 하니까 오늘은 말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은 민주당 얘기인데 우리 지난번에 정의당 얘기하면서 많이 좀 위축됐는데 오늘은 또 신나게 또 얘기를 좀 할 거리가 있겠네요. 뭐 그냥 제가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왜 정의당 깔 때 저를 불러주시지. 정의당 2탄 한번 하시죠. 그 민주당 이야기 많이 해도 어차피 그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은 우리 이 대변인 잘 모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맘 놓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전 의원님 선거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거 끝나고 좀 섭섭시원했죠. 예, 그래가지고 좀 제주도 가가지고 우리 계신데 제주도에 제가 5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와이프 일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또 바람도 쐬고 아직까지 마음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도 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거, 그러니까 전업 정치인들 있잖아요. 선거에 예. 매번 나오시는 분들은 선거 떨어지면 뭐 해 먹고 사나? 우리 노 의원님 뭐 어떻게? 근데 제가 시의원 출마만 5번째였거든요. 그쵸. 예, 1승 4패였는데 그 전에는 제가 선거에 떨어지면 계속 하던 일을 하면 돼요. 그 선거 시기만 한 길면 4, 5개월 정도만 이 선거에 집중하면 되고 만약에 그때 낙선했을 때는 다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 이 공백이 한 4년이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전에 했던 일들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업 정치인들이 힘든 과정들이 이거고 그 다음에 겸직을 하셨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 생활만 내려놓고 원래 하던 일들, 겸업하던 일들을 계속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번 우리 8대 의회 민주당 시의원 중에서는 이 전업이 좀 꽤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뭘 묻고 살 것인가, 그다음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계속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이시잖아요. 현역 그렇죠. 있다가 예. 떨어지신 거는 첫 그렇죠. 경험이시니까. 예. 그리고 그게 또 그러니까. 그냥 째만 맞다가 이번에 훅 맞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좀 면목이 좀 길게 가는 편입니다. 예. 뭐 민주당이 대선, 지선 다 패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뭐 그런 얘기까지는 굳이 여기서 똑같이 할 거는 아니고 오늘 저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이제 뭐 부산시 관련된 이야기 다른 방송에서는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우리 부산 관련된 부산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좀 조심스럽지만 좀 꺼내야 할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노기섭 전 의원은 괜찮지만은 저는 이 진행자라서 이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말하는 말이 한마디 신중해야 돼요. 그 선거 끝나자마자 박재호 그 시당위원장을 뭐 일명 저격하는 글을 계속 연달아 이제 쓰였어요. 왜 그랬어요? 일단 뭐 저격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나자마자 그것도 그렇고 이 두 가지 표현은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선거 끝나고 제일 먼저 저도 뭐 페이스북에 제 심정을 올렸습니다. 제가 부족했다. 저희 잘못이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적어도 선거에 대한 책임을 누군 지져야 되고 거기다가 그렇게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자리가 우리 부산시 선거에서는, 부산시당 선거에서는 그 최고의 책임자는 저는 시당위원장님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시당위원장님께서는, 그게 이제 시당위원장이 박지호 시당위원장이기 때문에 시당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아니 선거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근데 책임도 지지 않고 선거가 뭐 우리 뭐 토론회도 아닌데 끝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해버리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에 대해서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지역위원장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국회의원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당에 있는 고문들도 계신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감이 이러면 그냥 우리 담 넘어가듯이 그냥 또 아무렇지 않은 듯 반성도 없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흔히 말하면 한 10년 후퇴한 선거를 치렀으며 적어도 시당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상대책위를 꾸려가지고 가든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하기에, 저도 회장인데, 그런데 아무도 안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때 이건 아니라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게 계기였고, 그 다음에 한 번쯤 했으면 저는 이 얘기가 공론화돼가 충분히 좀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해도, 아니 뭐, 아무도 신경 안 써. 소액 경일기,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더 강도를 높인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 우리 음주운전까지 있었던 그 얘기까지 다 끄집어냈던 거죠. 가면 좋다. 이제는 다 끄집어내고 한번 소탕해보자. 더 이상 이래가면 더 이상 민주당 우리 부산시당의 발전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하게 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원래 그러면 민주당의 민주당 부산시당의 당 문화나 기풍이 약간 그런 게 있나요? 보시면 알겠지 않습니까? 최근에 2년 동안 선거가 4번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총선이 있었고, 총선도 전국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부산에서는 5석에서 3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3석도 겨우겨우 이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3석도 자세히 보시면, 들여다보면, 겨우 이겼지만 보면, 오히려 상대 후보 때문에 이긴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 박재호 의원하고 지금 맞섰던 사람이 이제 이현주. 예. 그러니까 쭉 얘기 말씀드린다면 2020년 총선에도 우리 부산은 실제로 패배를 했었고, 그때도 제대로 평가를 했었어야 돼요. 그다음에 뭡니까? 바로 보궐선거 아니었어요. 보궐선거는 우리 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는 걸 말을 뒤집어 가지고 뭐 총투표 형식을 빌미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후보를 낸 거잖아요. 그것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참혹한 파비를 한 거예요. 그때 누가 책임졌습니까? 평가를 아무도 안 했어요. 누가 평가를 했습니까? 세 번째 대통령 선거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지방선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선거들 떼진 선거를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누구가 책임 못 지는, 이 4년, 4번의 선거에 누가 있었냐면 시당위원장님 계셨던 거예요. 그 4번 선거 다 박재호. 맞죠? 시당위원장 임기가 2년이에요. 연임하신 건가요? 아니요, 임기가 2년인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22년까지 지금 이제 교체기가 온 거죠. 그런데 이 4번의 선거를 갖다가 전패로 이끌어왔으면 저는 정말 그 지역의 리더, 그 시당위원장으로서 책임진다면 저는 그 앞에서 벌써 세타했습니다. 근데 사퇴 안 하니까 더 강도 높이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 패배의식이 저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다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당원들도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그러기 담 넘어가니까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최악의식이면 한 수가 뭡니까? 시의회에 들어가 있는 반선 아닙니까? 의원, 비례 2번. 외부의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민주노총 후보가 경쟁시켜가지고 자기 보좌관을 이런 확장성을 다 폐기해버리고 고르파 만들고, 그에 대한 책임은 시당위원장님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흥분하고 있나요? 네, 흥분하고 있어요. 상당히 흥분하신 이게 거예요. 저 이제 뭐 그 시의원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하고, 예.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내부 사정에 대한 그런 각자의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지난주인가 그 대선 지선 관련된 토론회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했는데 7월 2일 날 했죠. 예. 예. 아니 갔더니 비공개래.
아니 무슨 토론회를 비공개하는 데가 어딨어? 더군다나 선착순 30명으로 끊었다는 예, 얘기죠.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그날 발언하시는 분들, 토론자로 나왔던 사람들 기자가 2명인가 있어요. 아니 기자가 얘기하는데 언론 비공개래.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당에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뭐 그 당국자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래도 안 되는데 그냥 모두 발언만 하고 그 언론 비공개래.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물론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 지역 그 위원회에서 뭐 토론회를 하는 도중에 좀 뭐 어떤 분들이 이제 흥분을 하셔갖고 물병을 던지고 뭐 이런 사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염려스러워서 비공개를 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있으면 다 공개해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도 비공개했다는 점은 조금은 아쉬워. 사실은 이 가정들이 그래요. 제가 끊임없이 평가를 하자. 그 전에 시당위원장님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박지호 시당위원장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있는 건 아니에요. 시당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직책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저희들이 사퇴를 해야 할 때 안 하셨고 그다음에 토론해야 할 때 계속 안 하셨어요. 결국 등 떠밀려 하신 거예요. 사실 시당은. 등 떠밀려 하실 때 가면 일회성 아까 먼저 말씀하셨지만 당원들한테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알리면 너무 많은 사람이 올 거다. 그 다음에 선착순 이유도 마찬가지고 비공개도 마찬가지예요. 좀 물병 맞으면 어떻습니까? 잘못했으면 물병도 맞든 아니면 사사돼지를 받든 멱살 잡히든 저는 그 정도 했다면 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 정도 그걸 무서워가지고 인원 제한 두고 비공개를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민주당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당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못하죠. 이야기를 그 7월 1일 날 토론회 때 안 하셨어요? 토론회 때 네. 모두 발언부터 해가지고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그날 하실 분들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5분인가 4분밖에 발언을 또 못했어요.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내용들이 또 보면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또 시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좀 주시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게 바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시당에 저 명색이 제2도시 부산에서 그것도 내번에 선거 다 깨진 그것도 이번에 지방선거 철저히 참배를 하는 선거였다면 정말 철저히 반성하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당에서 보여주기 평가가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평가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런 평가를 관통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를 만들든 뭐 흔히 말하면 좀 같이 할 수 있는 진짜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야만 이걸 모아가지고 이 에너지를 해가지고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한 단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건데 그런 행위가 생각돼 버리니까 요식행위가 돼버리고 요식행위를 하다 보니까 당원들 더 열받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민주당 현실이 아니었나. 박지호 부산시당위원장님 안에 있었던 2년 동안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지난 지방선거의 선거평가안은 아직 작성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네. 저한테 평가 아니라고 평가서라는 게 평가라는 말 들어본 게 이번에 그 지를 리스트 그게 평가 다고요. 지금은 당의 일정상 벌써 그 전에 끝났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8월 28일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 전에 지역위원회별로 대의원들 다 해야 되고 그쵸, 상무위원회를 다 해야 돼요. 네. 그럼 일정이 촉박합니다. 지금은 그 지역위원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데도 안 바뀌는데 이 일정 소화내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평가하기 벌써 물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제가 강요한 이유가 뭐냐 평가를 한 이유가 이 정치 일정에 일정표에 들어가 버리면 못해요. 모든 선거 일정을 딱 한나자마자 할 때 그 시간이 있는 거지. 지금 지나가지고 평가한다. 무슨 평가를 하겠습니까? 지금 일정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 예전에 부산에서 선거 취재를 하면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라든지 뭐 제야 뭐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득표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굉장히 뭔가 좀 뜨겁다 뭐 열정적이다 함께한다 이런 생각들 그런 열정들이 보이는데 민주당 부산 그러니까 시당이 보면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부산에서 민주당이 그럼 잘하고 있냐? 뭐 한 10석 뭐 5석 정도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든요. 이번에도 완전히 다 전패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공부를 정말 조금 열심히 해갖고 약간 가능성이 보였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밑바닥으로 내려갔어. 근데 공부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옆에서 보면서 왜 그러지? 왜 정신을 못 차리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 이제 우리 4년 전이죠. 이 지방선거 때 그때 저희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제 촛불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때 당선되고 난 뒤에 지방선거 승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 당이 그에 대한 이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때까지 부산시당, 부산 지역에서 부산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보통 두석이었는데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구청장과 시의원들 만들다 보면 그럼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 역량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쵸. 이 네. 국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시당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비례의원 2명 있는 시당의 인력 구조와 흔히 말해 40명에 가깝고 그 다음에 13개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장을 구성하고 있는 시당인데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인력이.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이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자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당의 역할들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쭉쭉 흐르면서 각자 플레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당은 외소해지고 아무 역할도 못하는 그 구조로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시당, 무능력한 시당이 돼버린 거죠. 저는 그 인력에 대한 중앙당의 책임도 크다 봅니다.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후보들의 공통된 목소리나 그 공통 공약이나 이런 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산시장 선거 나온 후보가 당만 다르지 공약은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노 선배님 이야기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부산을 오가면서 취재를 하는데 2018년 뭐 그때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 행사를 부산시장에서 많이 했어요. 뭐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버들이나 블로거들 모아놓고 뭐 네, 그렇죠. 정책도 얘기하고, 예. 가면은 뭐 자기네들 뭐 오륙도 연구소에서는 뭘 하고 있고, 뭐 우리는 지금 뭐 이러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는데 요 사이 몇 년 사이에 부산시장에 가보면은 이건 뭐 거의 망해가는 그런 그 회사에서 있는 것처럼 쭉 늘어져 있어. 네, 맞아요. 그게 예. 피터님 말씀대로라면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뭔가 좀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때 우리 대통령 하시기 전에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한번 대통령 선거 때 패배하시고 2012년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또 재출마했을 때 당선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의 제가 우리 부산시당에서 디지털 소통 이쪽을 맡고 있었어요. 잘 안 됐겠네요. 잘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진짜 파워 블로거님 모시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소통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벤트도 계속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역량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 역량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후보를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인력마저 다 빠져버리고, 그다음 시당에 인력도 없고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흔히 말해 갑자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냥 붕 뜨다 보니까 땅이 떨어지니까 그죠? 멘붕이 온 거죠. 사실 요번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산업은행이죠. 저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요번에 대통령 당대표로 놓으신 분인데 우리 산업은행 부산이 좀 반대를 했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나 김민석 의원은 그걸 할 수 있다 얘기를 이 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가면 우리 부산은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시당 후보로 나오신 분이나 우리들 시의원들은 후보들은 그걸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모아주고 그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은 짜증가 항의하고 국회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 이벤트 흔히 말하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내용들조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가 볼 때는 그만큼 무능력하고 철저히 무기력에 빠진 게 지금 이제 시당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라는 게 사실 다 각자들의 생각들이 다 지역구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당장 산업은행 이전을 갖고 오지 못하더라도 가서 이제 보여주는 거지. 네. 가서 뭐 부산시의원들 가면은 또 김민석 의원도 우리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을 합시다 이러면은 뭔가 그 부산 시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 부산시 의원들이 좀 활동도 하고 그 민주당에서도 많이 그 부산을 좀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고 이게 다 지지율이나 이렇게 나갈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예보에도 봤지만 박형준 시장이 보궐선거를 딱 되고 난 뒤부터 해가지고도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벤트라기보다는 잘못된 정책, 우리를 볼 때는 민주당에서 입장을 볼 때는 이 문제가 있는 정책들이었고 그 중에 몇 개가 요즘하고 그렇죠.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당이 총력을 모아가지고 대응을 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 몇 명이서 뭐 저를 포함한 몇 명이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시정 질문을 해가지고 이슈화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의 저는 우리 시당이 인력 개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옛날 2명 비례의원 2명 있던 인력을 가지고 이끌다 보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거죠. 그럼 이에 대해서는 인력 보강들이 중앙당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버리니까 지금 현재의 똑같은 그러니까 의원들은 각자 도생, 각자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 거기에서 시당의 존재감은 없어져 버린 거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제주도에서 뭐 서울에서 활동하다 이제 부산으로 이제 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부산은 아직까지 해야 될, 할 수 있는 이런 그 여력들이 저는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은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제2의 도시라는 거,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사실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재할 거리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그 생각을 안 하나 봐. 왜냐면은 민주당 부산시당을 굉장히 뭐 돈이 없는 정의당보다도 더 좀 신경도 안 쓰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기본적으로 그 한 10%의 득표율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0% 득표율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은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는 빼먹을 수 있는 데는 다 빼먹었거든. 뭐 충남이라든지 뭐 강원도는 거의 좀 불가능하니까는. 그러면은 이 부산만큼은 아직까지 10% 내외로 변수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그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도 있었고, 자,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부산시당에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도 저도 하고 싶은 우리 중앙당에 정말 가지고 있는 불만인데,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 볼 때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면 계륵? 예. 아니, 저희들이 볼 때 인력도 그대로인데 사실은 부산이 그렇게 중요하면서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그 다음에 이번에 가덕 신공할 때 중앙당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상당히 답답한 면이 많았어요. 결국 저는 민주당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우리 부산 시민이 만들었다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가덕 신공항 문제부터. 오거돈 시장이 만들었죠. 네, 그렇게 가덕도 신공항. 아니, 저는 그런 면에 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중앙당이 바라보는 부산시당이 바라보는 중앙당의 역할은 저는 제 관계가 정립되어야 된다. 이거는 중앙당과 지역위원,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저는 경남도당도 마찬가지고 울산시당도 마찬가지고 그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이런 데에서의 지역 안배라는 모습들이 전혀 부재한 거예요.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들어와가지고 최고위원들은 배려들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래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흔히 말하면 중앙당 중심,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 아닌가, 호남과 이에 대한 우려를 정말, 그리고 중앙당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곳이 부산이 아니고 충청권, 이 영역이 수도권과 비례화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싸움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 제1정당이라고 하는 곳이 뭐 이렇지 할 정도로 너무 조직력도 엉망이었고, 각자 각자 그 선거에 뛰어드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하지만 어떤 아까 얘기했던 공약, 기본적인 공약, 내가 저 민주당 뭐 구청장이 됐던, 그 다음에 시의원을 뽑던, 이렇게 내가 민주당 후보를 뽑으면 민주당의 그 정책과 공약은 부산시를 위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느낌도 잘 못 받았다는 거예요. 2018년도 우리가 지방선거 할 때는 우리 시장 후보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방문할 때 시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구청장이 모여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벤트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해 부산시에 대한 공통 공약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약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모든 우리 그 공보물에 내용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구청장이 자기 공약을 만들었고 시의원은 시의원 자기가 공약을 다 만들었던 거예요. 이 부산에 대한 공통된 얘기는 없었던 거고 그 내용은 자기 스스로 만들었던 시장 후보는 시장 후보 캠프에서만 만들었던 거예요. 이 공유가 안 됐던 거예요. 저희들도 시장 후보 공약에 대해서 무슨 그 내용들이 뭐냐면 그전에는부터 해가지고 밑에서 올라가든 위에서 내려오든 이 합병하지 만들 수 있는 공간들, 정책 만드는 이런들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생략되어 버렸기 때문에 뭐 그건 아마 패배주의에 벌써 들들어 있었기 때문에 패배주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패배랑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이 성립되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 후보 같은 우리 당이지만 다른 얘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같은 민주당이 맞는지 너무 스펙트럼 넓어져 버리고 공통된 목소리는 상약돼 버린 그런 가정선거들이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이 이제 뭐 각 지역구나 그 지역마다 워낙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있으면은 뭐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부산은 사실은 이 민주당이 그렇게 같이 힘을 뭉쳐도 될까 말까한 지역인데 그런 모습을 이번에는 선거에서 보여줬던 게 저는 되게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중앙당이나 이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쉽지 않다, 패배할 거다라는 얘기가 다 돌았어요. 근데 이 선거라는 게 그 떨어지면서 왜 나오겠어요?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번 선거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씩 그 이제 기초를 이제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4번씩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3번 떨어지고 4번째 된 거죠. 3번 떨어지고 4번째만 당선되고 이제 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처음에 내가 이제 노기서 우리 전 의원님이 내가 써놓은 게 있는데 2006년에 10% 받았어. 10%, 10.2% 그리고 2010년에 28.17% 그리고 2014년에 41%.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이제 57%. 그때는 뭐 조금 이제 뭐 그 어떤 영향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2014년에 41%까지 올랐다는 게 되게 중요시이거든요.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하나는 그 오해를 하실까봐 그때는 그 야권 단일 후보 해서 2014년 치른 거 아닌가요? 야권 단일 후보 아니고 네. 제밖에 없었어요. 예. 그 지역에서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10%, 20%, 30% 이게 선거 떨어질 때마다 그 후보를 보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선거 떨어졌지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기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정치적 기반과 유권자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부산시당이 이번 선거 패배할 거라고 알고는 있었다고 치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를 준비를 했었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민주당, 부산시당이 굉장히 잘못했다는 건 뭐 다 아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 민주당, 부산시당 어떻게 할 건지 좀 우리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볼 진짜 이 갑갑한 면이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2020년 총선 끝나고 그때 제대로 평가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이때 우리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 저는 실기를 놓쳤다고 봐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선거였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어요. 아마 이 역대 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거의 처음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100% 진다는 게 저희들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 2석이 아니 그래도 몇 석을 해가지고 원내대표고 substance를 만들 수 있는 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면 그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버렸고 근데 이 딱 지방선거가 참패로 딱 됐을 때 그 다음에 타이밍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반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가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까지 8월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니까 우리 이제 내년에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유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당내 평가할 때 뭐 이벤트에 대해서 가까운 평가였지만 할 때 고모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한 번에 지적사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시당위원장만큼은 국회의원이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와닿고 저는 더 확장을 해가지고 적어도 지역위원장 정도까지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총선을 자기 지역구에서도 지금 이제 부산에서 이 세석마저 지킬 수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 세석 이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면 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옛날 따라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벤트를 했을 때 쫙 겹집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있냐.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 준비를 하시라. 지역위원장도 자기 선거만 몰입하시라. 그리고 국회에 있으면서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사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있어야 되는 게 많은 시간들 국회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지역 돌아가는 사정을 잘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대리인 비슷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시당위원장을 하는 게 맞아요? 그 인재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있다. 뭐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흔히 말하면 유영진, 김영춘, 김혜영 이런 분들은 충분히 시당의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전체 선거를 전지휘할 수 있다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벌써 우리가 논의되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논의되고 합의돼 가지고 정말 우리 한번 새롭게 진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은 그렇게 이낙연, 이재명 이 반반 이래 가지고 싸우는 그게 그렇게 또 강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 같이 할 수 있는 진짜 원팀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이라면 함께 손잡고 한 번 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히 정의당 주제에 뭐 더불어민주당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지역에서 뭔가를 하는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준비를 좀 해서 다 같이 좀 이렇게 펼치는 가운데서 우회 인물들이 발굴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그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들도 지금 현재 일종의 논의가 되고 있어요. 틀 만들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도 충분히 받아들여도 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아니었고 그 엑스포 이런 것만 같이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건 저도 안 좋아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는 거는 이런 형식,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그걸 찾지 않으면 지금의 그대로 손 놓고 있다면 필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총선도 필패하고 그 다음 선거 다 필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한테는 지금 절박함을 가지고 부산시당을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찾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니까 그걸 가갑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원이 떨어진 시원은 나부랭이가 막 글을 올리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렇다고 나부랭이는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민주당 부산시당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은 자력으로는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시민단체나 뭐 어떤 그 다른 정당과 연합을 하든지 뭘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도 승리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만큼의 능력들이 다 돼 있고 터전이 바뀌었어. 근데 부산은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0%에서 10%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할 때 보면은 지금 지난번 보궐선거 이후로 그 시민단체고 뭐 그 진보 세력이고 다 민주당을 떠났어요. 이제는 남아있는 건 민주당 세력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과연 저는 이번에도 그렇지만 30%에서 40% 최대치가 40%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못 넘으면은 뭐 그 뾰족한 수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표방하는 그 지역 시당이 즉 정당이 어떤 거냐면 독립적인 그다음에 분권적인 그다음에 네트워크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 지역을 꾸려가지고 제대로 정책을 펼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재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지원 없으면 말뿐인 흔히 말하는 분권 정당 네트워크 정당 독립적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도 그러면 지역당 연합체로서의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당 당원에 독립 네. 지역 정당이 독립적인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분권 그다음에 네트워크 정당이 되어야 된다. 권한을 주겠다. 근데
재정적인 뒷받침,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말뿐인 거죠. 우리 그건 당원에서 벌써 얘기하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잘해봐요. 아, 지금 실컷 우리가 지금 현재 알이 원점으로 저지고 왜 하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까지 후보들 가지고 그 갖고 그 뼈가 아니, 이렇게 아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러다 얘기. 같이 잘하면 한 2% 올라. 그 다음에 저쪽에서 또 끌어와. 뭐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민주당 부산시당의 시당위원장만큼은 정말 그 획기적인 사람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은 좀 어떨까. 그래서 좀 쇄신이라는 바람이 좀 이렇게 민주당 부산시당에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선배님이 열심히 하시면 저는 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이번 시당위원장님은 국회의원이 안 되고 그다음 지역위원장이 아닌 정말 선거에 모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리더에 되는 분이 저는 우리 시당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분을 좀 아니, 많이 좀 뽑아야 돼요. 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거 없어요. 자, 우리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이 대변인 뭐 할 거 있어요? 아니요 뭐 저는 생각보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아니, 더 이상 괜찮아요. 뭐 그래서 선배님 뭐 혹시 잘 하시니까 오늘만큼 아니고 계속 말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말 많이 하면 좋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그 끝으로 그 지금 제 구대 이제 시의회가 그 출범해서 지금 이제 하반기 그 업무 보고를 듣고 지금 9개 이제 조례를 그 개정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보고 있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선배님 생각이 되게 많이 났습니다. 야 그래도 진짜 8대 때는 이러지는 않았는데 되게 잘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8대 때 의원 생활 제가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다 소문 많이 들었는데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선거 때 똑 떨어지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 끝났는데 제가 끝으로 하자면 저희들이 좀 우리 지금 이제 비례의원 2명밖에 없어요. 시의회 2명이고 그때 우리가 40명 가까운 우리 전직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좀 이분들이 다 4년 동안에 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모아가지고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부산 시정을 감시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을 만들려고 좀 해요.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면 뭐 포럼 형식 이런 데 가지고 의원들 모아가지고 각 상임위 다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획재경 파트는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조언 드릴 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건 비판하자 해가지고 좀 이 틀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좀 그때 뭐 시민사회단체 마찬가지고 정의당도 우리 진보정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럴 얘기했으면 여기서도 좀 많이 좀 그럼요. 방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기섭 전 부산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새 그 저도 시의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참 좀 그래요. 민주당 조금만 잘하지, 조금만 잘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부산시는 이제 뭐 국민의힘의 이제 거의 이제 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독주를 어떻게 막을지는 뭐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공해서 좀 더 많은 부산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